근데 제가 이 서비스를 알고 난 뒤로 완전 엄청나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10만 원대의 360 카메라만으로 3D 맵이 만들어집니다. 뭐 학문적인 연구에도 쓸 수 있게끔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많이들 궁금해 하실 텐데, 디지트라는 회사는 가상현실 콘텐츠 개발사예요. 소프트웨어도 개발하고요, 앱도 개발하고, 웹도 개발하고, 뭐 다양한 것을 개발하고요. 저희 이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들 대부분이 대웹이라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프로젝트를 했다라는 걸 이렇게 공개적으로 밝힌 적은 없을 텐데요. 기업들에서 필요한 가상현실 콘텐츠를 기획하고 개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썼던 일들 몇 개만 살짝 보여드리자면, 디자인을 하기 전에 미리 가상현실 공간에서 재료를 보는 거예요. 또는 뭐 예전에 이제 에르메스 매장 같은 경우에도 미리 이제 VR 투어로 체험할 수도 있고, 시공적으로 문제될 곳이 어딘지 시공 전에 한번 검토하는 용도로 VR 콘텐츠도 개발을 했었습니다. 렌탈 스튜디오를 대관하기 전에 미리 공간을 보는 게 당연히 중요하겠죠. 예약하는 공간을 미리 가서 보는 게 어렵기 때문에 VR로 촬영을 해놔가지고 클릭 넘어가면서 공간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모델링 기반의 VR 콘텐츠냐 아니면 촬영 기반의 VR 콘텐츠냐, 그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 겁니다. 이런 VR 관련된 일들을 하다 보니까 소프트웨어는 물론이고 제가 하드웨어까지 안 써본 게 없습니다. 2014년도 12월부터 시작했으니까 좀 있으면 이제 10년 되네요. 생각보다 오래됐죠. 모델링 기반 프로젝트가 50%, 그리고 스캐닝 기반 프로젝트가 50%입니다. 건축을 전공했다라고 한다면 모델링 기반의 VR 콘텐츠는 쉽게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뭐 스케치업이 됐든 라이노가 됐든 어떤 모델링 툴을 이용해서 만든 다음에 유니티나 아니면 언리얼 엔진 같은 VR 제작 툴로 VR 콘텐츠를 아주 쉽게 만들 수가 있는데요. 스캐닝 기반 VR, 이거는 뭐냐면 건축 가상현실 콘텐츠를 실제 있는 공간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스캐닝이라는 것보다 촬영이라고 보면 편한데요. 스캐닝 업무도 많이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툴들을 또 배우게 됩니다. 메타포드 프로2, 프로3라는 카메라가 있어요. 또는 라이카 장비인 BLK360, 또는 RTC인데 360, 여기 사이 뭐 BLK2고 뭐 별의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저렴한 타사 360 카메라들이 있습니다. 뭐 60만 원대에서 살 수 있는 360 카메라들로 스캐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장비에도 관심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것도 구매하고 이것도 몇 개 구매하고 있는데, 2022년에만 제가 촬영한 스캐닝한 공간만 약 5만 평이더라고요. 되게 많죠. 5만 평이면 진짜 큰 면적이에요. 제가 스캐너를 이용해서 손수 찍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 드론을 날려가지고 쓱 촬영하는 드론 촬영이 아니기 때문에 두세 걸음마다 한 번씩 촬영을 해요. 엄청나게 오래 걸려요. 이거 같은 경우에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서비스를 알고 난 뒤로 완전 엄청나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회사 많이들 모르실 텐데 굉장히 유명한 회사입니다. 큐픽스라고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혹시 해외에서 공부하신 분들이거나 해외 뭐 건설사 다니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겁니다. 큐픽스, 우리나라 회사고요. 큐픽스는 사스를 하나 개발을 해가지고 그거를 판매하고 있는 브랜드 이름이고요. 2015년도에 설립한 프롭테크 분야의 선두주자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큐픽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품, 두 가지 제품을 이제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어요. 큐픽스 비스타 그리고 큐픽스 웍스입니다. 이 중에서 큐픽스 비스타가 바로 360 비디오를 현실적인 3D 맵 및 가상 투어로 변환할 수 있는 솔루션이라는 거죠. 60만 원대의 360 카메라만으로 3D 맵이 만들어집니다. 뭐 인스타 360, 1X2, 아니면 뭐 리코, 아니면 1X3도 마찬가지고 1X2, 1X3, 리코 등등의 카메라를 이용해서 만들 수가 있다고 합니다. 연구, 교육 목적으로 쓰는 것도 굉장히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대나 경희대, 광운대, 경기대 등 대학이랑 협업을 해가지고 큐픽스 기술이 학교 수업에 적용돼서 쓸 수 있도록 학문적인 연구에도 쓸 수 있게끔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무슨 사진 측량 기술이라고 하는데,
포토그래메트리라는 기술은 뭐냐면 이 사진을 촬영했을 때 모델링을 추정해내는 인공지능 기술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최첨단 기술이랑 또 혁신적인 솔루션을 통해서 건설과 부동산 이쪽 분야의 디지털화를 주도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큐픽스입니다. 제가 실제로 스캐닝을 하러 간다고 하면 제 원래 메고 다니는 가방, 그리고 스캐너 장비 앞으로 백팩 하나 더 메고 프로2 들고 삼각대 들고 바퀴 달린 장비까지 하면은 너무 무거워요. 그런데 요거는 뭐예요? 지금 손이 사람 손이 보이죠? 진짜 요만한 인스타 360 카메라 하나 이걸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과 비교해서 굉장히 간편하다. 진짜 주머니에 넣고 다녀도 되는, 조금만 있으면 된다, 간편한 준비 작업이다 라는 게 일단 첫 번째 장점이고요. 두 번째는 빠르고 쉽다는 겁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요 1,000평 기준으로 보통 촬영 시간 넉넉 잡아 5시간이고요. 그리고 얘는요 1,000평 기준 촬영 시간은 넉넉 잡아 2시간입니다. 촬영을 해보니 20분이면은 스캐닝이 됩니다. 진짜 놀랍지 않아요? 단순히 그냥 이걸 봉을 들고 걸어가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스캐닝돼서 결과물이 만들어지니까 진짜 이건 치트키에 가깝다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결과물 출력이 간편하다는 건데 스캐닝한 이후에 얻어지는 결과물을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와 사진 자료 두 가지가 이제 얻어지는 건데요. 이제 나중에는 3D 메시까지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큐픽스 비스타 웹사이트에서 바로 결과물을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이 데이터를 포인트 클라우드 형태를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사이트 현황 조사나 건축물 주변 어떻게 생겼나 조사 같은 거는 당연히 얘로 아주 훌륭하게 해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활용 방안을 깔끔하게 두 가지 정도만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사이트 조사를 한다라고 하면은 수치지 용도 파일로 작업을 시작을 하죠. 큐픽스 비스타로 제작한 파일은 현황, 우리가 방금 찍었기 때문에 방금의 그 실제 현황 3D 파일인 거죠. 설계를 시작하기 전에 사이트 조사를 하는 단계라면 큐픽스 비스타로 쉽게 데이터를 만들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오프라인에 있는 공간을 온라인으로 옮기는 작업인데, 특히 한옥이나 문화재 같은 문화유산을 스캐닝해서 기록 또는 보존하는 사업도 되게 많아요. 공간 아카이빙 하면요 나중에 마케팅하고 교육 목적으로 쓰기에도 되게 좋습니다. 인스타 360 카메라를 이용해서 촬영한 이렇게 앞뒷면 00하고 10 두 개의 INSV 파일을 app.qpixvista.com에 여기 create new를 눌러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은 인스타 360 카메라로 찍은 거, 그리고 오른쪽은 리코로 찍은 거, 이렇게 두 가지 포맷으로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인스타 360으로 찍은 거니까 왼쪽 거 선택하고 브라우저를 하든 또는 드래그 앤 드랍을 하셔도 됩니다. 두 개 파일 선택해서 열기 누른 다음에 오른쪽 아래에 있는 업로드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뷰어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고 프로세싱이라고 해서 CPC 파일을 만들 수 있는 그 과정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고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프로세스가 보입니다. 100%까지 다 올라가면은 화면에 이제 표시가 될 거고요. 용량이 약 1기가 정도 되는 INSV 파일 올라가는데 한 이 정도면 됩니다. 1분도 안 걸리죠. 00하고 10 두 개 파일을 함께 올려주셔야 됩니다. 올라가면 이제 프로세싱이라고 하는데 저 한 몇 시간 정도는 있어야 CPC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끔 바뀌게 되고요. 저 이제 CPC 파일 다운받는 버튼이 이렇게 생깁니다. 예.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받은 CPC 파일을 오른쪽 아래에 있는 vistapoint.qpix.com 여기 들어가 가지고 CPC 파일을 올리면 이제 화면에서 뷰어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웹사이트 올라와서 보시면은 오른쪽에 드래그 앤 드랍을 하던지 브라우저를 해가지고 CPC 파일을 올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리 만들어 놓은 CPC 파일이 있어가지고 하나를 클릭 드래그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의 데이터 읽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용량이 크면 클수록 당연히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립니다. 버블버블이 보이는 거는 파노라마 360 이미지들이 찍혀서 보이는 부분이고요.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클릭해서 그 부분만 확대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클릭 드래그로 이렇게 화면 회전하면 되는 거고요. 왼쪽 위에 보시면은 퍼스펙티브하고 평면 모드로 왔다 갔다 뷰포트도 바꿀 수 있고, 여기 파노 버블스라는 게 바로 저 파노라마 이미지 누르면은
이제 왼쪽에 이제 콘처럼 어디를 보고 있는지도 표시도 되고요. 여기도 이제 사진을 클릭 드래그해서 로테이트 뷰, 네, 화면을 전환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참고로 저 버블 같은 경우는, 파노라마 버블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큐픽스에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적절한 위치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턴오프 하면은 좀 깔끔하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맵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저거는 인스타 360으로 찍은 거 말고 이 아래쪽에 설명이 있듯이 리코 카메라 같은 경우는 GPS 데이터 센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맵뷰도 볼 수가 있습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인스타 360 같은 경우에 INSV 파일로 만든 CPC 파일일 경우에는 저 맵뷰라는 버튼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웹뷰어로 공간을 보는 가장 주된 이유는 뭔가 이미지를 보는 것도 있지만 길이도 측정하고 뭐 이런 식으로 패널에 들어갈 이미지도 만들고 여러 가지 활용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래에 있는 세팅에서 포인트 사이즈를 늘려가지고 이렇게 빈틈이 없게끔 만들 수도 있고, 픽셀 한 40에서 50 정도로 올리면은 마인크래프트처럼도 보입니다. 렌더도 이제 엘리베이션 히트맵이라고 해서 높낮이 분석하는, 예. 보통 야외 공간 촬영하면은 엘리베이션 맵, 히트맵 이렇게 많이 볼 때가 있습니다. 기울기 같은 거 분석하고 할 때 쓰는 거죠. 다시 일반 렌더 모드로 들어오고, 또 메저는, 네, 길이 측정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클릭 보이는 이게 포인트 클라우드로 이루어진 데이터들이기 때문에 포인트들의 스냅이 잡힌다 보시면 됩니다. 클릭하면 이렇게 길이가 나오는 거고요. 뭐 여기 폭도 길이를 이렇게 잴 수 있고 정확하게 측정이 됩니다. 그리고 뭐 반경, 레디우스, 각도, 면적 등등 볼륨까지 다 측정할 수 있는데, 이거 레디우스로 이제 그려서 볼 수도 있겠죠. 몇 미터다 이렇게. 네, 그런 거고, 에어리어 같은 경우는 약간 위에서 보면서 면적 측정할 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클릭해서 이제 면적을 지정하시면 되고, 아래에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엔터키 누르면은 종료가 되고요. 또는 더블 클릭으로 마무리해도 종료가 되기는 합니다. 중간에 취소하려면 ESC 누르면 된다고 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길이 측정이나 면적 측정 같은 경우도 저렇게 말풍선 또는 저런 영역이 표시가 되기 때문에, 네, 지우는 거는 저렇게 눈 표시 끄시면은, 네, 지워지게 됩니다. 네, 이렇게 CPC 파일을 활용할 수, 이것도 이제 프로세싱이 완료돼 가지고 제가 다운로드를 받아서, 네, vistapoint.qpx.com에다가 이런 식으로 올려봤는데, 네, 맵뷰가 없는 걸로 봐서, 네, 인스타 360으로 촬영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서울역 공간이죠. 서울역 공간에 그때 헤드윅 저기 전시할 때 촬영을 했던 것 같고요. 총 2층짜리 건물입니다. 그리고 아마 계단으로 이어져서 촬영을 하신 것 같고요. 실내 공간도 굉장히 잘 표현이 되어 있고, 네, 쭉 걸어 다니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촬영이 되면서, 네, 만들어지는 거고, 네, 여기 참가했던 다른 사람들이 또 보이네요. 예. 버블들 눌러보면서 이렇게 여기 어떤 전시를 했는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농장, 저 이제 농장도 한번 찍어봤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넓다 보니까 프로세싱 데이터 읽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버블 파노라마 이미지들 미리 저렇게 랜덤하게 적절한 간격으로 자동 생성된 걸로 볼 수가 있고요. 저쪽에 이제 포크레인한테 보이니까 한번 클릭해서 보면 여기 이제 화면 전환하면서, 네, 저쪽을 볼 수도 있고, 뭔가 현황 같은 거 체크하고 검토할 때 유용하게 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버블 잠깐 꺼주시고, 보통 길이 측정도 많이 하지만은 보통 면적 잴 때 이런 거 많이 쓰죠. 그래서 면적 에어리어 눌러서 아주 쉽게 굉장히 빠르게 면적을 쟀습니다. 마지막엔 엔터. 네, 여기 면적이 제곱미터로 나오고, 오른쪽도 똑같이 매저 눌러서 에어리어죠. 예, 면적을 이렇게 측정해 봤습니다. 이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클릭하면은 좀 더 정확히, 네, 면적이 측정이 되겠죠. 있고, 아래 파일에 보시면 익스포트라고 있는데 PLY라는 파일 포맷, 그리고 XYZ라는 파일 포맷으로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우선 XYZ로 내보내는데 XYZ가
사실 가장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 파일 포맷이고요. PLY도 그 중에 하나긴 합니다. 근데 XYZ가 좀 더 범용적이다. XYZ는 뭐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쉽게 열립니다. 하지만 제 PLY를 왜 보여드리냐면 PLY 같은 경우가 용량도 잘 보시면은 거의 2배 정도 차이 나고요. 3D 모델링 툴에서 굉장히 쉽게 열립니다. 한번 제가 그거는 라이너 파일 열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XYZ가 이제 포인트 XYZ 파일 포맷이고 3D 오브젝트라고 되어 있는 저 파일이 바로 PLY 파일이 되겠습니다. 일단 XYZ입니다. XYZ는 범용 파일 포맷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열리기는 하는데 제 영상을 편집해서 그렇지 이게 4분 걸렸습니다. 처음 오픈하는데. 오픈하고 나서도 너무 버벅여가지고 네, 제 컴퓨터가 성능이 딸리는 건 아닌데 너무 버벅여서 빨리 넘어가고요. 지금 이제 PLY 파일을 열어봤는데 이거는 오픈하는데 10초 정도 걸립니다. 되게 빨리 열렸고 보이는 거는 깔끔해 보이죠? 화면 돌리는 거 줌인 줌아웃을 보시면은 굉장히 빠르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것은 포인트 클라우드이기 때문에 저기 포인트 스냅이 잡혀요. 그래서 그거 스냅 잡아서 면적을 재거나 가상으로 뭔가 모델링을 해보거나 이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수업이나 교육, 연구 목적으로 사용하실 분들, 뭐 교수님이 있는지, 뭐 대학원생, 대학생 또는 뭐 연구원님들에게 뭔가 프로모션 코드도 제공해 준다고 합니다. 이번 뭐 이벤트 같은 거죠. 큐픽스에서 제공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고 그거를 큐픽스 베이스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관련 기술에 대한 강의 지원도 해준다고 하는데 이거는 저기 정보란 지금 이 영상의 유튜브 정보란 보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스캐닝에 대해서도 앞으로 종종 아주 가끔씩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훌륭한 교육적 목적의 영상을 또 올려드리도록 할게요.